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일기입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는 서늘했고 그 속엔 오래된 기억처럼 묵직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30해 만에 돌아온 이 땅은 여전히 분주했죠. 웃으며 가족을 맞는 사람들, 무거운 수트를 든 출장자들, 설렘으로 떠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저는 어딘가 떠도는 유령 같았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이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이방인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를 낳고도 버린 여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죠. 저를 버린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이곳을 밟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저는 사랑은커녕 학대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양부는 술을 마시고는 폭력을 일삼았고 양모는 늘 무관심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타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동양 여자아이에게 친구란 없었죠. 그러나 저에겐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글이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글로 적었습니다. 피멍든 마음을 문장으로 풀었고 외로움을 캐릭터에 투영했습니다. 그렇게 쓴 첫 번째 소설이 입소문을 탔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 가장 아픈 상처가 저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사들은 제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친어머니를 찾아주는 프로젝트.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후회하며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곳 인천공항에 서 있습니다. 제 옆에는 방송사 스태프도 없고 매니저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입니다. 처음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준비된 검정색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사는 공손히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하나 작가님. 어디로 모실까요? 호텔로 가요. 그리고 조사해놓은 자료들 저녁에 정리해서 제 방으로 보내주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퍼즐 같았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그 여자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저를 버린 여자를 찾아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먼 길을 돌아온 겁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어쩌면 제 감정도 조금은 달라질지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증오뿐입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억하겠지. 아니, 설령 잊었다 해도 괜찮아요. 나는 절대 잊지 않았으니까요. 서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오래된 간판이 걸린 식당 하나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손밥상. 이름이 우습게도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평범한 이름 뒤에 제가 그토록 증오해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문을 열자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작은 공간엔 몇 명의 손님과 낡은 테이블, 그리고 그 너머로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여러 번 봤던 얼굴. 바로 강수진,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등 굽은 자세로 그릇을 씻고 있었고 주름진 손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녀가 제게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 뒤 그녀가 제 테이블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 목소리. 어릴 적 기억 저편에 남아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천 메뉴가 있나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하다 이내 익숙하게 말했습니다. 제육볶음이 인기 많아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제육볶음이 나왔고 첫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묘한 향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낯익은 맛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바로 그 맛.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 테이블을 지나치며 물컵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직접 요리하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방 보조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군요. 저는 그 사실이 참을 수 없도록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주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난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밤이 깊어질수록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나가고 빈자리가 늘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제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인 흔적, 오래된 칼자국, 굳은 살.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손으로 나를 안아준 적이 있었던가. 문득 그런 생각에 스쳤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 짧은 목소리, 그리고 아주 짧았던 따뜻함. 나를 버린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얼어붙었기에 저는 그 기억들을 외면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자는 너무도 다릅니다. 무서운 여자가 아닙니다. 욕심 많은 여자도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 지쳐있는 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 와서 계산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맛은 괜찮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덕분에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익었습니다. 그 옛날, 어릴 적 누군가가 저를 보며 지었던 그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이 떠올랐고 저는 그걸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강하나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 당신이 30해 전에 떠나보낸.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끝까지 진동이 전해졌고 결국 그녀는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하나야. 식당 문이 닫히자 내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만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에 알 수 없는 온기가 번져오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이마를 짚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널 보낸 건 살리기 위해서였어. 그게 전부였단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TV에서 수없이 들었던 변명 같았죠.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도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절 보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요? 당신은 날 지키지 않았어요. 버렸잖아요. 제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이었어. 그 사람은 나를 매일같이 때렸어. 한 번은 산으로 나를 데려가서 절벽에서 밀었어. 그 일로 팔을 다쳤고 결국 영영 이 팔은. 그녀는 자신의 소매를 걷어 보여주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날 지키려고 했었다고 했죠. 그런데 왜 결국은 날 떠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나서도 그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 어느 날 갓난아기인 너를 향해 손을 올리는 걸 봤어. 그 순간 알았지. 이대로라면 너까지 죽게 될 거라는 걸. 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 친정도 이웃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고아원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 제발 좋은 사람에게 입양되기를 바라면서.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그 모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단순히 분노로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제게는 지옥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모른 척한 나도 결국 죄인이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소용돌이쳤지만 그녀를 다시 바라보는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조심스레 앉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차갑고 복수에 가득 찼던 제 마음이 그녀의 고백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어쩐지 제가 품었던 원망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도 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주방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오더니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낡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겉면엔 조심히 닦은 자국이 선명했죠. 이건 항상 내 생각이 날 때마다 들여다봤던 거야. 내가 어릴 적 입었던 옷 조각, 머리카락 몇 올, 병원에서 받은 증명서들. 난 널 잊은 적이 없어. 상자 안에는 작고 허름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엔 제가 3살 무렵 찍은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 어린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순수하고 따뜻했죠. 전혀 지금의 저를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왜 저를 데리러 오지 않으셨어요? 미국으로 간 다음에도 연락 한번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갔었어. 정말로 갔었단다. 내가 미국에 입양되고 나서 몇 번이나 그 고아원을 찾았어. 그런데 이미 넌 떠났다고 하더라. 미국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했어. 그때 난 그게 더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어차피 내가 다시 널 데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이 팔로는 이 삶으로는. 그녀의 말은 끊어졌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토록 간절했지만 서로 닿을 수 없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제야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려던 찰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야. 혹시라도 괜찮다면, 내가 괜찮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을 조금씩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았고 저 또한 차마 곁을 완전히 허락하지 못한 채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밥 한 끼와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서서히 제 마음을 녹이고 있었죠. 식당 일은 여전히 고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다정한 이모로 불렸고 작은 친절 하나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자주 휩싸였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버린 사람이 맞을까? 내내 죄책감 속에서 살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겨온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미워해온 게 맞는 걸까? 어느 날 저는 식당이 한가해진 틈에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버텨오셨어요? 그녀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실 매일이 끝 같았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무서웠고 밤마다 내 꿈을 꿨지. 처음에는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으려고 애썼어. 그래야 내가 버텨낼 수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잘 있지 않아도 괜찮으니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너무 늦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시간만큼 진심을 다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날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더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지금 이렇게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고마워. 미안하단 말만 하기엔 너 참 많이 컸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더는 원망할 이유도 외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이 지금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채워가기로요. 며칠 후 저는 출판사와의 약속을 위해 서울 시내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어머니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내내 마음에 걸렸죠.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일정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침내 그곳에서 작은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방 구석, 오래된 찬장 안. 정리를 돕다 우연히 발견한 서류 봉투 하나. 안에는 낡은 노트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닳고 바랜 종이들이었고 그 위엔 제가 태어난 날부터 입양된 날까지의 기록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하나야,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단다. 잘 있니? 엄마는 괜찮지 않지만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내가 처음 울었던 날이야. 작고 약했던 내가 얼마나 힘겹게 숨을 쉬었는지 엄마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 그런 널 혼자 보내야 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한단다. 저는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비록 고되고 처참했을지라도 그 속엔 저라는 존재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트를 덮고 돌아섰고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본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거 찾았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보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날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하나야,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려 했던 거였어. 하지만 그 선택이 널 그렇게 힘들게 만든 줄은 몰랐단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내 원망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접어들었고 식당 앞 화단에는 어머니가 심은 튤립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함께 밥을 짓고 함께 웃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이가 되었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일상이 제겐 마치 선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어머니 앞에 앉아 원고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원고 표지를 바라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30회의 고백이라는 제목 아래 작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너 이야기니? 네.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장, 두 장. 그녀는 곧 입술을 굳게 다물고 책장을 넘기더니 어느 순간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의 과거이자 그녀의 상처였고 우리 둘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학대와 상처로 얼룩졌던 제 삶도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버틴 그녀의 삶도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나왔습니다. 그 글 속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사랑도 있었고 용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30회의 고백을 읽고 울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입양아로서의 삶, 엄마의 절절한 사랑, 그리고 화해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뷰를 거절하셨습니다.
단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야기니까. 우리 둘만의 아주 소중한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원망을 내려놓았고 그녀는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지난 시간은 우리 삶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춰주는 시간이었죠. 햇살이 부서지는 오후,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 하나야. 우리는 그렇게 30해를 돌아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